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국권을 빼앗기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이전부터 배웠겠지만 우리가 아간 파천이라든지 그리고 삼국 간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일본은 끊임없이 러시아에 견제를 당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조선은 이제 일본보다 러시아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긴급하게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친러파와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내 러시아를 몰아내야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몰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를 몰아냈듯이 러시아도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자.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러일전쟁입니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러일전쟁 전개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어쨌든 이 러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국 이 러일전쟁 또한 조선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아시아의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결국 일본과 러시아가 싸운 것이었고, 이 러일전쟁이 발생하자마자 고종이 사실 눈치를 챘어요. 이걸 자칫하다가는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고종이 국외 중립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러시아 편도 일본 편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사실 일본이 우스웠죠. 무슨 소리냐 하면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이 한일의정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전쟁 중에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 이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이 필요하면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사실 일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 한일의정서에 의거해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한일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1차 한일협약은 뭐냐면은 외국인 고문을 파견해서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외국인 고문을 파견한다. 고문은 뭐냐면은, 고문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정치라든지 정책을 펼칠 때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래서는 안 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언을 해서 간섭을 하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이런 고문을 일본이 조선에 파견했다는 것은 조선의 정치와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죠. 자, 실제로 이때 고문으로 누가 파견됐냐면은 스티븐스. 그러니까 미국인이었는데 일본 친일적 성향의 미국인이었습니다. 스티븐스와 그리고 일본인이었던 메가타, 이 두 사람이 각각 정치와 재정고문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고문, 재정고문이 파견돼서 조선 내정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죠. 바로 1차 한일협약입니다. 고문정치. 아시겠죠? 고문을 파견해서 고문정치를 했다. 자, 러일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일본이 1차 한일협약을 체결했죠. 일본은 이미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자신감?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도 그럴 것이 이 러일전쟁이 발생할 때 일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러일전쟁 발생 뒤에 일본 뒤에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러시아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영국이 뒤에서 일본을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러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일본은 이제 우월권을 인정받습니다. 어디로부터 우월권?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차 영일동맹. 영일동맹이니까 누구? 영국이죠. 영국과 일본이 서로 협약, 비밀 협약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 대신 일본은 인도나 이런 곳에 대한, 인도에 대한 영국의 우월권을 인정을 해줬죠. 영국에게 인도는 너희 것이 확실하다. 조선은 누구 거냐? 조선은 일본 거다.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스라테프트 밀약.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미국과 일본의 조약입니다. 비밀 협약입니다. 이것은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주도권, 우월권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가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필리핀 가져라, 우리는 조선 가질게. 이렇게 서로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포츠머스 강화 조약. 이것은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고,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이 승리한 거다. 러시아는 더 이상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사실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일본사에서 보면 약간 굴욕적인 조약입니다. 왜냐면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 배상금도 없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 떼고, 차포 다 떼고 그냥 조선에 대한 우월권만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면 뭐하냐, 우리가 얻은 게 없는데,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영국, 미국,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요, 바로 이제 일본이 조선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작업을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2차 한일협약,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 혹은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늑약이라는 이유는 뭐 여기에 조약의 비준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 조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서 늑약이라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1차 한일협약이 고문을 파견했다면 여기서는 을사조약은 통감을 파견합니다. 일본이 통감을 파견해서 조선을 통치할 수 있게, 조선의 이제 정치에 간섭할 수 있게 통감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외교권을 모두 빼앗아버립니다. 외교권을 모두 빼앗아버립니다. 조선은 이제 외교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제 조선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거쳐야 한다? 일본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사조약은 이제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조약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을사조약이 발생하자 이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끊임없는 활동들이 조선에서 일어납니다. 뭐 을사의병, 그리고 신문, 황성신문에 실야 방송대곡이라고 해서 이날을 목놓아 우노라, 을사조약을 비판하는 신문 사설이 게재됩니다. 이 신문 사설을 게재했던 사람이 장지연, 주필이었어요.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기자인데, 지금 오늘 교과서에서 이름이 빠진 이유는 이 사람이, 물론 이때는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1930년대 가면 악질적인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친일파로. 좀 많은 친일 행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많은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친일 행적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조약 파기 상소, 조약을 파기하소서 이러면서 고종에게 끊임없이 상소를 하기도 하고 또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결.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면서 뭐 민영환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결하기도 하고 자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적 암살단. 자,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방조한 5명의 조선인이 있다. 이들을 죽여야겠다. 뭐 이완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 5명을 죽이겠다면서 오적 암살단. 그리고요, 미국에서는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명훈 장인아인데요. 자, 스티븐스는 누굽니까? 자, 스티븐스는 바로 여기 1차 한일협약 때 조선의 고문으로 파견됐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뭐 조선은 안 되는 나라야,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딴 말을 하다가 결국 여기에 분개한 전명훈 장인아니
스티븐스를 사살하고요. 그리고요, 안중근에 의거 바로 이 을사조약을 강요했던 후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을사조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사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조선은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자, 다음 시간에 국권을 빼앗기다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군용!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군사적 요충지,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2차 한일협약, 통감정치, 외교권 박탈,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군사적 요충지,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2차 한일협약, 통감정치, 외교권 박탈.